메시의 열혈 팬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패닉에 빠진 이유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전역의 축구 커뮤니티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에요. 트위터든 레딧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어디를 가도 똑같은 질문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손흥민이라는 한국인 선수가 누구길래 메시를 이렇게 압도할 수 있는 거냐? 라는 충격과 공포의 외침이 말 그대로 현지 사회관 개망 서비스 전체를 뒤덮고 있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팬들은 지금 손가락이 부러져라 키보드를 두드리며 이건 말도 안 되는 결과라고 항변하고 있고, 메시 팬클럽 게시판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무리 발악을 해봤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일단 이 사진 한 장만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찍힌 이 이미지가 지금 미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역사적인 밈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사진 상단에는 2025년 4월 9일자 경기 결과가 박혀 있어요. 그때는 인터 마이애미가 LAFC를 3대 0으로 완전히 짓밟았고, 메시 선수는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죠. 전형적인 승자의 여유로운 제스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배치된 2026년 2월 21일, 그러니까 오늘 경기 결과는 완벽하게 뒤집혀버렸어요. 이번엔 LAFC가 인터 마이애미를 똑같이 3대 0으로 박살내버렸고, 손흥민 선수가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정확히 1년 만에 벌어진 이 완벽한 리벤지 매치를 보면서 미국 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변수, 오직 손흥민이라는 월드 클래스 한 명의 영입만으로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이 가능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1년 전 상황을 복귀해볼까요? 그때 LAFC도 절대 약팀이 아니었어요. 리그 최고 수준의 화력을 자랑하던 데니스 부앙가가 최전방에서 골을 쓸어 담고 있었고, 골문 앞에는 프랑스 대표팀 주전이자 세계 최정상급 골키퍼인 위고 요리스가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었죠. 이 정도면 어지간한 팀은 다 이길 수 있는 전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인터 마이애미의 메시와 수아레스라는 초특급 듀오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어요. 3대 1이라는 점수 차 이상으로 경기 내용 자체가 일방적이었거든요. 당시 LAFC에는 메시급 슈퍼스타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격차는 너무나도 명백했고, 솔직히 누가 봐도 이 팀이 마이애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려면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더 기막힌 건 마이애미 쪽이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쏟아부으며 멕시코 국가대표팀의 에이스 공격수인 헤르만 베르테라메를 영입했거든요. 여기에 더해 리그 최고의 골키퍼로 평가받는 데인 세인트 클레어까지 데려오면서 수비력까지 확 끌어올렸습니다. 메시는 여전히 이 리그의 절대 강자로서 2년 연속 최우수 선수상을 휩쓸었고, 수아레스의 골 결정력도 여전히 무시무시했어요.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마이애미는 작년보다 훨씬 더 탄탄한 스쿼드를 갖추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올 시즌 우승 최고 후보로 마이애미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죠. 반면에 LAFC는 어땠을까요? 이 팀은 대규모 영입 작업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단 한 명, 오직 손흥민 선수에게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토트넘에서 MLS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며 넘어온 손흥민 선수가 사실상 영입의 전부였던 거죠. 다른 팀들이 여러 명의 선수를 보강하며 전력을 분산시킬 때 LAFC는 모든 자원을 손흥민 한 명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나요? 완벽했어요.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스타를 보강한 마이애미가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완패했고, 손흥민이라는 월드 클래스 한 명을 얻은 LAFC가 경기장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며 3대 0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경기를 이긴 수준이 아니에요. 손흥민이라는 선수 한 명이 팀의 등급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격상시켰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야후 스포츠는 메인 페이지에 손흥민 특집 기사를 도배했고, 로이터 통신은 긴급 속보 형식으로 이번 경기 결과를 전 세계에 타전했어요. 이들 매체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핵심 포인트는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오직 손흥민 한 명이었다는 거죠. LAFC의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도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정말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는 손흥민 선수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구사한 전술 자체가 아예 작동할 수 없었을 거라고 단언했거든요. 감독의 말을 직접 인용해보면 손흥민 선수는 상대 수비수와 미드필더 사이에 형성되는 아주 좁고 미묘한 포켓 공간을 찾아내는 능력이 정말 경이롭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타고난 공간 지능과 수많은 경험이 결합돼야만 가능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오늘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끊임없이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마이애미의 중앙 수비수들을 계속해서 유인해냈어요.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놓치는 순간 바로 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들의 시선과 위치를 교란시키는 사이 부안가와 마르티네스 같은 동료 공격수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열렸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가 직접 골을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모든 득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월드 클래스가 경기를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함께 뛴 마르티네스 선수의 인터뷰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는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 위에서만 대단한 게 아니라 라커룸과 훈련장에서도 팀 전체에 엄청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고 극찬했거든요. 손흥민이라는 공격수가 수비진을 교란시켜주기만 해도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공간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공간에서 골을 넣는 게 얼마나 쉬워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인터뷰 말미에 손흥민과 같은 팀에서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수로서 정말 큰 행운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찬사가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건 오늘 경기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죠. 실제로 LAFC가 오늘 선보인 4에 3의 3 포메이션의 핵심 축은 완전히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중앙 공격수로 배치된 손흥민을 중심으로 양옆에 부안가와 마르티네스가 포진하는 이 3톱 시스템은 손흥민 선수의 천재적인 공간, 창출 능력과 끊임없는 움직임이 없었다면 절대 완성될 수 없는 전술 구조였어요. 마이애미 수비진은 손흥민 한 명을 막느라 완전히 정신을 빼앗겼고 그 틈을 타서 다른 공격수들이 골을 터뜨리는 패턴이 경기 내내 반복됐습니다. 손흥민을 막으려고 집중하면 다른 쪽이 뻥 뚫려버리고 그렇다고 다른 선수한테 신경 쓰자니 손흥민 선수가 직접 골문을 위협해버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선택의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10년 넘게 프리미어리그 수비수들을 농락하며 갈고 닦은 월드 클래스의 진면목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플레이를 시간대별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경기 시작한 지 고작 전반 6분 만에 손흥민 선수는 이미 마이애미 수비진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상대의 높은 수비 라인을 완전히 비웃기라도 하듯 절묘한 타이밍에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골키퍼까지 제치며 위협적인 슈팅 찬스를 만들어냈어요. 비록 이 장면에서 골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이 한 번의 플레이만으로도 마이애미 수비진은 완전히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손흥민 선수한테서 눈을 떼는 순간 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각인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전반 38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드필드 한복판에서 치열한 볼 경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는 특유의 끈질긴 압박으로 상대에게서 공을 깔끔하게 빼앗아냈어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앞쪽으로 침투하는 마르티네스의 움직임을 포착했죠. 손흥민 선수가 찔러 넣은 패스는 그야말로 레이저 빔 같았습니다. 수비수들 사이에 아주 좁은 틈새를 정확하게 관통하며 마르티네스의 발 앞에 딱 떨어졌고 마르티네스는 그 패스를 받아 침착하게 골을 집어넣었어요. 이 골이 결국 오늘의 결승골이 됐죠.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능력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한지를 완벽하게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후반전에도 손흥민 매직은 계속됐어요. 후반 27분쯤 됐을 때 정말 기막힌 장면이 나왔는데 메시 선수가 직접 손흥민을 강하게 압박하러 들어온 거예요. 아마 메시 입장에서도 손흥민이 너무 위협적이니까 자신이 직접 나서서 막아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메시의 압박을 정말 우아하고 여유로운 턴 동작 하나로 완벽하게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원터치 패스로 역습의 기점을 만들어냈죠. 이 공격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결국 부안가 선수의 쐐기골로 이어졌고 이 순간 경기는 사실상 끝났어요. 메시조차도 손흥민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인 플레이였습니다. 통계 수치로 봐도 손흥민 선수의 판정승은 너무나 명확해요. 축구 통계 전문 업체인 풋몹의 평가를 보면 손흥민 선수는 7.5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받았는데
메시 선수는 6.5점에 그쳤거든요. 볼터치 횟수만 놓고 보면 메시 선수가 33회로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격 포인트는 단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어요. 반면 손흥민 선수는 22번의 효율적인 터치만으로도 1개의 어시스트를 달성하며 팀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죠. 이게 바로 효율성의 차이입니다. 많이 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만지느냐가 핵심이라는 걸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증명해낸 거예요. 현지 중계진들의 반응도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경기 내내 해설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오늘 밤 LA의 진짜 왕은 메시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멘트를 여러 번 날렸습니다. 일부 매체는 아예 기사 제목을 오늘만큼은 손흥민을 역대 최고라고 불러야 한다로 뽑았어요. 영어권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바이럴되면서 이 한국인 선수가 도대체 누구냐는 질문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이제 막 알게 된 미국 팬들은 그의 경력을 찾아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넘게 정상급 골잡이로 활약했고 토트넘 역대 최고의 레전드로 인정받으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한 선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물론 여전히 메시의 위대함을 들먹이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메시가 발롱도르를 무려 8번이나 받았고 월드컵 우승까지 달성한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건 과거의 영광이 아니에요. 2026년 현재 미국 MLS라는 무대에서 누가 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 리그에서 어떤 선수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지, 어떤 선수가 소속팀을 우승 후보로 변모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선수를 보기 위해 7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몰려드는지를 따져보면 그 답은 명확하게 손흥민 선수로 귀결됩니다. 역사적 위대함과 현재의 실점 파괴력은 완전히 다른 기준이에요. 메시는 분명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지만 지금 이 순간 MLS 무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메시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어요. 득점 기회 창출, 공간 지배력, 동료 활용 능력, 수비 가담까지 모든 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한 수였죠. 이건 단순히 한국 팬에 편향된 시각이 아니라 미국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이 내린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합류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개인 스탯을 채우는 것을 훨씬 넘어서요. 팀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고 나서 동료인 부안과 선수는 훨씬 더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공격수로 진화했어요. 전에는 주로 정면 돌파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손흥민이 만들어주는 공간을 활용해 측면, 침투나 후방 지원 등 플레이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졌죠. 마르티네스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 선수가 열어주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완전히 만개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들어 마르티네스의 득점 효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중원 미드필더들도 손흥민 선수의 유기적인 움직임에 맞춰 전술적 이해도가 확연하게 높아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언제 어디로 침투할지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 패스 타이밍을 조절하는 능력이 팀 전체적으로 향상됐어요. 이건 단순히 뛰어난 선수 한 명이 들어왔다는 효과를 넘어서 손흥민 선수의 철저한 프로 정신과 헌신적인 훈련 태도가 팀 전체의 기준을 상향 평준화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단 관계자들도 손흥민 선수의 이런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급격한 성장은 절대 불가능했을 거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고 있거든요. 훈련장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면 손흥민 선수는 늘 동료들보다 30분 일찍 나와서 개인 훈련을 하고 경기가 끝난 후에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추가 연습을 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다른 선수들이 이게 MLS인데 뭘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대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그런 모습을 매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선수들도 훈련 강도를 높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팀 전체가 프리미어리그급 훈련 강도로 땀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리더의 모습이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면서 팀 문화 자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이번 경기가 가졌던 상징성도 엄청나요. MLS 사무국은 이 경기를 손흥민 대 메시의 세기의 대결로 규정하고 역대급 홍보 물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원래 LAFC의 홈구장은 22,000명 규모의 중소형 경기장인데
이 두 슈퍼스타를 보기 위한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경기장을 7만 7천석 규모의 거대한 콜리세움 경기장으로 옮겼습니다. 이건 MLS 역사상 정규 시즌 경기로는 정말 이례적인 조치였어요. 그리고 사무국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7만 5천 명 이상의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거든요.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미국에서 미식 축구나 농구가 아닌 축구 경기에 7만 명 이상이 모인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미식 축구와 농구, 야구가 압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 시장이거든요. 축구는 그동안 늘 4대 메이저 스포츠에 밀려 있었죠. 그런데 손흥민과 메시라는 두 슈퍼스타의 대결을 보기 위해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건 축구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스포츠 시장에서 미식 축구나 농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서 가장 빛나게 빛난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온 손흥민 선수였다는 사실이 우리를 정말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경기장 분위기도 정말 미쳤대요. 경기 시작 전부터 양팀 팬들의 응원 소리가 경기장 전체를 흔들었고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을 때마다 엄청난 함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교민들이 대거 몰려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모습이 미국 현지 방송에도 여러 번 잡혔어요. 미국 해설자들은 한국인들의 응원 열기가 정말 대단하다며 놀라워했고 일부는 이 정도면 거의 국가 대항전 분위기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실제로 경기장에 온 많은 미국인 팬들도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완전히 매료됐다고 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 처음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봤는데 정말 놀랍다. 이제부터 이 선수의 팬이 됐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티켓 판매 수익도 어마어마했어요. 이번 경기의 티켓 판매 수익이 MLS 정규 시즌 단일 경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평균 티켓 가격이 일반 경기의 3배 이상으로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매진됐거든요. 가장 비싼 VIP 좌석은 한 장에 $1,000가 넘었는데 이것도 다 팔렸어요. 이 정도 흥행 파워를 보여준 건 MLS 역사상 메시가 처음 데뷔했을 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 한 명의 영입이 얼마나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LAFC 구단 입장에서는 손흥민 영입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구단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 영입 이후 시즌권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0%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유니폼 판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손흥민 선수의 100넘버 7번 유니폼은 출시 일주일 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됐고 지금도 주문이 계속 밀려들어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래요. 스폰서 계약도 줄줄이 성사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기 전에는 별로 관심 없던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제는 먼저 구단에 연락해서 스폰서십을 문의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수는 라커룸 리더로서도 완벽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동료들과 소통하며 팀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젊은 선수들에게는 형 같은 존재로, 베테랑 선수들에게는 존경받는 동료로 자리 잡았어요. 감독과도 끊임없이 전술에 대해 토론하며 팀의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건 손흥민 선수의 멘탈 관리 능력이에요.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 리그에서 10년 넘게 버텨온 선수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을 보여줍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메시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했잖아요. 이런 모습이 젊은 동료들에게 엄청난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저렇게 당당한데 우리가 왜 겁먹어야 하나는 분위기가 팀 내에 형성됐다는 거예요. MLS 전체적으로 봐도 손흥민 선수의 영입은 리그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가 왔을 때 MLS의 인지도가 급상승했다면 손흥민이 합류하면서 리그의 경쟁력과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평가예요. 이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MLS를 단순히 은퇴한 선수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여전히 정상급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뛰는 경쟁력 있는 리그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손흥민 같은 프리미어리그 현역 주전급 선수가 전성기에 MLS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리그의 위상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아시아 시장에서의 반응도 폭발적이에요.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MLS 중계를 찾고 있습니다. 리그 관계자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시청률이 손흥민 영입 이후 5배 이상 급증했다고 해요. 이건 MLS가 그동안 목말라 했던 아시아 시장 진출에 드디어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스타가 리그 전체의 글로벌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